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왠지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유독 참 마음이 가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이 책에서 좋은 사람들이 가진 3가지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넘지 않고 정성껏 들어주기. 아이들이 크크거리며 책을 본다. 제목을 보니 웬 오지랖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오지랖 도깨비 오지랑이다. 뜨끔한 마음은 잠시 보라색 털 귀마개를 한 귀여운 도깨비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주인공 오지랑은 아이들의 마음속 소리가 들려 다마가 귀마개를 끼고 산다. 이런 능력 따위 쓸모없다고 외치지만 막상 오지랖을 부리지 않고는 못 견딘다. 아이들의 속상한 마음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며 친구가 된다. 오지랖이라는 말은 겉옷의 앞자락을 말한다. 그만큼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의 폭이 넓다는 뜻이다. 오지랖은 찰지력을 바탕으로 한다. 찰지력은 멀리에서 달려오는 선수를 보지 않고도 알아차리는 스포츠 능력을 일컫는 용어다. 선수들 간에 부딪힐 빈도가 높은 축구나 격투기에서 많이 요구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센스 있다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찰지력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주변을 파악한다.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의 기분과 주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까지 생각을 뻗어간다. 도깨비 오지랑에게는 찰지력이 있어 오지랖을 부렸던 거다. 말 못하는 아기의 수많은 욕구를 알아차리고 사회를 이루어 소통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인간과 AI를 구분짓는 차이점이랄까? 몇 초 만에 장편의 글을 뚝딱 써낼지라도 AI는 육감에 가까운 찰지력이 없기에 오지랖을 부릴 순 없다. 행간에 들어간 독자와 작가, 저마다의 각기 다른 감정은 결코 알아낼 수 없을 거다. 그만큼 찰지력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한 사랑의 능력이다. 마음의 폭이 넓다는 그 아름다운 말이 어쩌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을까? 말하지 않아도 타인의 마음에 다가가는 건 과연 나쁜 걸까? 어쩌면 그 마음보다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참견하는 건 싫어하니까. 누구에게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이 있다. 나도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방어선이 생겼다. 누군가는 엄청 큰 동그라미의 중심에서 작게 숨어 있을 테고 나처럼 글을 써서 속을 드러내게 되는 사람은 좀 작은 원에 꽉 차게 들어있는 편일 거다. 그래서인지 동그라미를 더 크게 그려서 심리적 거리를 넓히고 싶은 충동을 수시로 느낀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과도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행위를 하다 참견쟁이 오지랖퍼가 되는 거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오지랖이 넓은 것보다 너무 좁은 게 문제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는 없을까?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지랖을 부릴 순 없는 걸까? 얼마 전 지인의 집에 갔다. 화려하진 않아도 깨끗하고 정갈한 것이 딱 그녀의 집이었다.
편안했다. 한 입 크기로 썰어먹기 쉽게 내온 요리도 그랬다. 소박함 속에 정성이 가득했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다소 어려운 이야기까지 줄줄 쏟아내고 왔다. 나를 보호하던 동그라미 선 안까지 그녀를 들이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꽤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 같다는 착각도 들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모임의 다른 지인들도 다 그랬단다. 왜 그랬을까? 야만의 히로시에 져서 희열을 잃다가 단서를 찾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참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주 정성껏 들어줬다. 그렇다. 선을 넘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듣기에 있었다. 듣기만 해도 소통이 되는 거였다. 이야기를 듣는 목적은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공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니까. 성별과 나이를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고 대접받기를 원한다.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기분에 동조해 주길 바라며 자신의 상황을 알고 파악해 주길 원한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 외에도 아기들은 다양한 표정과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말을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께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소중한 존재임을 느낀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 오늘따라 유독 관심받고 싶구나. 오늘 아침 부모님께 혼났나 보네.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눈빛을 보니 칭찬받고 싶나 보다. 오늘 새 옷 입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구나.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이다 보니 감정과 의사가 눈에 보여 보듬어줬다. 정성껏 들어준다는 건 그들의 마음을 수용해 주는 거였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때 나의 오지랖은 참견이 아니라 사랑이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100마디 말보다 교육 효과는 컸다. 이 세상은 점점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영화도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혼자 보고 밥도 술도 혼자 먹는다. 혼자 있으면 남 신경 안 쓰고 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감, 소외감, 상실감에 익숙해져 자신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홀로 살아가기에 불완전한 우리는 관계의 친밀함을 심화시켜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성껏 듣기다. 그가 내 앞에 있을 때는 전심을 다해 그 사람만 보는 거다.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도 참고 평가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어도 잠시 참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본다. 들을 때에는 여기에 충실해보자. 어쩌면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은 넘지 않되 아름답게 오지랖 부릴 수 있기를. 좋은 사람들이 가진 3가지 특징. 직업을 바꾸며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동료들이 있나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다지 좋은 동료가 아니었겠구나 하는 후회도 함께.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직업군에 상관없이 기억에 남는 동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었다. 맛있는 초콜릿 같았달까? 초콜릿은 템퍼링이라 불리는 담금질을 통해 맛있는 초콜릿이 된다. 온도와 시간,
녹이고 굳히는 횟수에 따라 초콜릿 식감과 광택이 달라진다. 템퍼링을 제대로 할수록 결정이 입에서 균일하게 녹아 맛있어진다. 반면 급속하게 식히거나 대충 녹이면 불안정한 결정이 생겨버리는데 녹는 점도 낮아져 보관이 어려워지고 겉도는 식감을 만든다. 담금질이 잘 된 사람은 모두가 알아본다.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힘이 있다. 균형 잡힌 삶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힘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다. 일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쉴 때는 잘 쉬었다. 그들은 어딜 가서 뭘 해도 분명 잘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실력을 떠나 맡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은 믿음직스럽다. 집중했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지나면 실력은 따라오는 법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금방 고치고 처음부터 잘하던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성장하는 것을 수없이 봤다. 또 어느 부분을 놓치는지 자신의 경험으로 알기에 도와줄 때도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잘한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딴짓을 하지도 않았다. 작은 일에도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힘이 났다. 같은 월급을 받으니 최소한으로 일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 여겼던 적이 있다. 하지만 업무 시간에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휴가 계획을 짜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의욕을 꺾게 만든다. 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존경심이 들지 않았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까지 신경 쓰는 게 진정한 프로다. 일을 잘하는 이들 옆에 있을 땐 편안했다. 일을 잘해내는 사람은 안정감을 준다. 내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이기심의 발로인가. 그는 그쪽에서 알아서 잘할 테니 나는 내 일에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줬다. 비행을 할 때도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에 자신의 일을 하기 바쁘다. 자신의 일을 끝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하는 척만 하다 일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반복되면 짜증이 나고 미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자신의 실력을 키우며 남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맡은 일부터 잘 해내야 한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적용되는 원칙이 아닐까. 둘째, 그들은 구분을 잘했다. 상황 판단 능력과 참을성이 뛰어나 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정확히 알았다. 분명 마음이 급했을 텐데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다가 적시에 부탁했고 기분 좋게 그에 응할 수 있었다. 또 직장에선 직장 일을, 집에서는 가정에 충실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멋진 엄마인데 훌륭한 교사로 주말 봉사활동에 후배 교육까지 해내며 존경받았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균형 잡힌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많이 배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야근도 하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티를 내지도 않았다. 프랑스부터 캐나다, 벨기에까지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법이 지정되고 있다는데 그녀는 진작부터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준 상사였다. 그녀 덕분에 나도 눈치 안 보고 근무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고 칼퇴근을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다.
기관의 장이었던 한 분은 여타 다른 리더들처럼 자기 기분에 취해 일장연설을 하거나 훈계하지 않았다. 갑 대접만 받고 싶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워낙 많은 세상이어서일까. 나설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는 그가 참 존경스러웠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취해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을 종종 본다. 상담학에서 다루는 내면 아이를 핑계로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연민도 자아도취의 일종이다.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태도는 또 다른 이기주의다. 또 말할 때도 들을 때도 감정과 사실을 구분했다. 즉, 의견과 인격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함께 일하기 수월했다. 한 인격체로 살아가면서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하며 섞여 살아가기에 갈등은 반드시 생긴다. 보통 내 의견과 생각을 달리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각의 교환과 융합을 억압할 뿐이다. 그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의견과 인격을 분리하며 말하는 건 어떤 건지도 배울 수 있었다. 그들과 같은 팀일 때에는 나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더 나은 결론에 도출하려 할 때 발전이 있다. 셋째, 그들은 따뜻했다. 친절하고 잘 웃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잘 담금질한 그들은 나태하지 않고 여유로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왔다. 같은 실수를 해도 화부터 내며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차분하게 고칠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적으로 더 끌리는 사람은 당연히 후자다. 날카롭지 않고 언제나 평온한 모습은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했다. 그들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더없이 너그러웠다. 나이나 직책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았다. 자기 이익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꾸밈없이 대했다. 일관된 배려가 안정감을 주었던 건 아닐까. 직원들의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볼 때면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전했다. 한참 어린 직원에게는 물론이고 자주 마주치지 않는 직원들과 녹색 어머니를 하는 학부모들에게까지도 따뜻하게 격려했다. 발로 뛰는 리더를 보며 나도 그런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었다. 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무조건 쏟아내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그들을 보며 현명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웠다. 내가 따뜻하게 기억하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험담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딜 가나 질투 어린 시선으로 가십거리를 찾아다니며 편을 가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반면 친절과 배려가 몸에 익은 사람도 있다. 배가 아파 약을 먹는 것을 보고 말없이 운수포를 가져다 준 후배. 가지러 간 김에 우리 반 자료까지 갖다 주는 옆반 선생님. 어느 추운 날에 강연 전 핫팩을 붙여주는 그녀까지 수많은 이들의 배려가 떠오른다.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그들은 모두에게 미소 지으며 따뜻했다. 내가 받은 작은 관심과 배려는 그 감동을 알기에 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렇게 세상은 눈꽃만큼씩 아름다워지는 게 아닐까. 역시 실력 이후에는 인성으로 평가되는 건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던 그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부족한 나를 돌아본다. 그들이 가진 절제, 침묵, 근면, 진실, 중용, 겸손 등을 비롯한 수많은 덕목을 다 갖출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프랭클린처럼 그것을 함양하고자 노력하는 태도에서
나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가득 차면 흘러넘치듯 담금질을 통해 얻은 품성은 관계로 세상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다. 상처는 피하기보다 기꺼이 마주할 것. 주체적인 사람이 멋져 보이는 이유는 뭘까? 소설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신문 기사를 봐도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았나? 아니다. 물론 원래부터 나답게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미가 없다. 변화가 없으니 깨달음도 없다. 그러니 나눌 만한 이야기가 되려면 과거가 있다.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기도 하고 힘이 센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고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연인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사람에게만 끌려다니는 줄 알았더니 정작 중요한 건 자신의 속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건 정말이지 말만큼 쉽지 않다. 죽을 때까지 과정이 될 뿐 완성도 없다. 그래서 평생 추구할 만한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끊임없이 발버둥 치다 보면 선택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법이다.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같은 것이랄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저절로 응원하게 된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지 못해서다. 끌려다녔을 때의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고통 중에서도 최고봉은 사람이었다. 가장 큰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솔직히 난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일상 속에서 갈등을 빚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특별히 싸우지도 않고 누군가로 인해 머리를 쥐어뜯지 않으니까. 기억을 어딘가에 잘 감추었다 해도 깊은 곳에 잘 가라앉혔다 해도 거기서 비롯한 역사는 지울 수는 없어.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읽고 깨달았다. 나름 극복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꼈을 뿐 내게도 그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야 겨우 딱지가 앉은 상처를 열어젖히고 싶지는 않지만 소설 속 스쿠루처럼 순례를 떠나자면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다. 더 오래된 기억들은 이름마저 선명하지 않지만 아직도 이름을 떠올리기 싫은 사람이 있다. 내 마음속에서 몇 년 동안이나 악인으로 살았다.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관심이니 절대 악으로 치부하기도 싫어졌지만 하나를 생각하니 줄줄 떠오른다. 내가 겪은 상처들은 대부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을 때였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속안까지 다 아물었는지 보려면 꾹꾹 눌러봐야 한다. 표면만 아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봐야만 하는 걸 보는 거다. 더 이상 끌려다니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실상은 간단하다. 난 내게 부족한 것을 배우기 위해 찾아갔고 멘토와 멘티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끌려다니고 있었고 돈을 매개로 한 고객일 뿐이었다는 걸 깨닫고 상처를 받았다. 다행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진리 덕분이었다. 나 또한 특별하지 않은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도 나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며 나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 절로 든다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산다. 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내 글과 말에 설득되기를 바란다. 다만 어떤 이들은 이 수준을 넘어서 권력의 자기 중심성에 갇히기도 한다. 개개인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고 버리며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장기판의 말로 여기는 거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맹목적 신념과 고립을 요구받을 때는 언제나 의심해야 한다. 한 사람을 추종하는 단체, 종교, 국가도 결국 자신을 높이며 자기만 보게 한다. 타인의 자유를 대가로 요구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한 사람만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나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책도 한 권만 읽으면 노예가 된다. 사람은 누구를 도울 수는 있으나 구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은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끌린다. 답이 없는 문제는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다.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 단번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끝내고 싶어 의존하게 된다. 자신의 본질은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생각에 갇히게 된다.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보다 점을 치고 싶은 마음도 이런 태도의 일종일지 모르겠다. 자신의 욕망에 취해 보고 싶은 것만 보다 시야가 좁아지는 거다. 책임을 회피하는 의존적 태도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만나면 상황이 악화된다. 가스라이팅도 시작은 어쩌면 사랑일지 모른다. 난 네게 좋은 것만 준다. 나만 답을 줄 수 있다. 내 말만 옳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하라. 한 사극 드라마에서 봤던 궁녀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돈다. 왕이면 뭐해. 내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있기를 해. 세수를 할 수 있기를 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해. 누군가를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감정이 권력이자 우월감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통제 욕구는 올바른 주도적인 삶이 아니다.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일 뿐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사람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서로 돕고 의지하며 공동체를 이룬다. 잠깐 부탁할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것과 아예 맡겨 의존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난 배움을 받는다는 핑계로 생각하기 귀찮은 것들을 타인에게 맡겨버렸던 거다. 그리고 많은 대가를 치렀다. 모든 건 나의 선택이었다. 어쩌면 나는 악인으로 규정한 상대보다 현명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내가 더 미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심했던 그 시절의 실수로 인해 조금은 단단해졌다고 믿는다. 사람이 아닌 죄를 미워하고 나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 본다. 그 누구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에 모두가 나의 선생님이 된다. 공자는 논어에서 배우되 생각지 않으면 엉클어지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타인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자기화 과정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 자신만의 생각이 생겼을지라도 역시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자기 확신을 자기 의심을 통해 부정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 덜 상처받고 덜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깊이 베인 상처는 있다. 표면은 아물었을지 몰라도 속살까지 아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때로 그 충격은 몸보다 마음속에 더 오래 남기도 한다. 상처는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그러니 피하기보다 마주하는 것,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상처의 쓸모다. 처음엔 건드릴 수조차 없다. 하지만 깊은 곳까지 다 아물 수 있도록 기다리며 관심과 사랑을 줄 수는 있다. 결국 흉터는 남을지언정 단단해질 거라 믿는다. 그 단단함으로 누군가를 지켜줄지도 모를 일이다. 위로는 언손이 언손을 잡아주는 거니까. 큰 상처는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이겨내는 법이다. 민홍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무슨 색일까? 딸이 엄마는 좋아하는 색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보라색이라고 답하지만 물건을 살 때는 하얀색이나 투명색을 고른다. 예쁘게 나오는 보라색 옷은 찾기 힘들고 매번 보라색을 입을 수 없으니 베이지, 남색 등의 무난한 옷들을 고른다. 뮤트톤이라 부르는 회색을 많이 탄 듯한 차분한 파스텔 컬러의 색들도 좋다. 만년필 잉크는 짙은 보라와 남색, 청록 계열을 오간다. 퍼스널 컬러를 체크받으면 여름 쿨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액세서리는 대부분 백금 정도의 색을 고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가겠지만 물건과의 만남일 때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을 오가지만 나는 어떤 색깔의 인간일까? 라는 고민을 할 때면 회색 인간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재미로 보는 색깔을 비유하는 다양한 심리 테스트들을 보면 예쁜 색도 많던데 왜 난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지. 회색 인간은 검은색, 흰색,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항상 경계에 있는 인간이다. 좌우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아싸라는 용어가 있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이를 당당히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사회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할 때면 어떤 그룹에건 속하게 된다. 겉으로 잘 융화된 듯 보였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단체가 나라고 느낄 만큼 똑같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푹 빠져들기는 쉽지 않았다.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다름을 느꼈고 어색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쪽에 속했으나 지루한 모범생이 되기는 싫었고 신나게 놀기만 하는 친구들에 속하기엔 그럴 만한 배짱도 없었다. 승무원이나 초등 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영 간신배 같은 느낌이라 별로였다. 박쥐 같았달까. 회색 인간 소설처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까진 아니지만 경계 어딘가에서 맴돌며 외로웠다. 지금은 각 개인이 모두 다 다르며 나와 모든 것이 100%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각자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살아가기에 다름이 관계의 매력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다. 난 그냥 내향인의 특성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면 되는 거다. 이제 어린 시절처럼 낯을 가리지도 않으며 처음 보는 수백 명의 청중들 앞에서 강연도 제법 능청스럽게 한다.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도 집에 돌아와 혼자 재충전하는 법을 알아냈으니 회색존에 있어도 이제 괜찮다. 이분법적인 논리 안에서 항상 어느 하나에 속하기 힘들었던 나지만 이제는 그냥 그것도 나일 수 있겠구나 싶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단어 하나로 날 규정짓기 어려웠기에 그렇게 닉네임 정하기가 힘들었었다는 것도. 어딘가에 속하고 싶었지만 항상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 오히려 내 색깔일 수도 있겠구나 싶다. 회색은 진한 빨강이나 파랑처럼 쨍하지 않고 명도와 채도는 낮아 존재감은 떨어진다. 하지만 여러 가지와 섞이기 좋은 그런 색이다. 옅은 회색은 초록색과 만나도 톤 다운된 옥색이 되고 파란색과 만나면 차분한 하늘색이 된다. 내가 좋아하는 뮤트 컬러들 같다. 어쩌면 난 밝은 회색인 건가? 검은색과도 잘 어울리고 흰색과도 잘 어울리는 경계의 아이들.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계속 살피다 보면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결의 사람과 어울릴지. 찔끔찔끔 좋아하는 마음도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일관된 경향성이 보이게 마련이다. 두께나 농도와 상관없이 뭔가 이어지고 있는 걸 찾아보는 거다. 오롯이 나 자신이 쌓아 올린 그 한 겹 한 겹도 모이면 무늬가 될 거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페스츄리나 크로와상 같을지도 모르겠다. 얇디 얇은 반죽 하나는 별 맛이 없지만 한 번에 크게 한 입 베어 물면 풍부한 식감이 느껴진다. 별거 아닌 것들도 쭉 모아보고 나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시절 쓰기책에 기름 종이를 붙여 글자를 따라 쓰던 게 떠오른다. 트레이싱지, 기름 종이, 민홍지, 트레싱 페이퍼, 습자지, 포장용지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린다. 혼자일 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이 투명 종이도 두세 장 이상 덧대다 보면 불투명해진다. 자신만의 색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 겹 만나다 보면 이 얇디 얇아 보이는 종이도 제법 예쁜 시럽색이 된다. 민홍지는 일본 기후현의 미노 지방의 특산물인 데서 생긴 이름이란다. 투명종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꽤 마음에 든다. 당나무 껍질로 만든 썩 질기고 얇은 종이라는 뜻이란다. 질긴데 얇다니 앞뒤가 안 맞고 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이 꼭 나랑 닮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투명종이지만 여러 겹 겹치다 보면 그 나름의 짙어지는 매력처럼 나도 언젠간 나만의 색을 가진 질긴 종이가 될 수 있겠지. 한자도 매력적이다. 아름다울 미에 짙을 농. 아름다운데 짙고 깊은 종이. 짙을 농은 색이 짙다. 진하고 맛이 좋다. 깊다는 뜻을 가졌단다. 어떤 것이든 비춰내고 또 그 위에 무엇이든 써질 수 있는 종이. 깊어지고 진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누군가를 투영하고 누구와도 함께 섞일 수 있는. 네, 절 이제 민홍지라 불러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